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8일 기후 첫 번째 기사 1598년 명망력 26명 아침에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7월 28일 기후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정경세가 치게 하였다. 도산의 적장 가등 청중이 철서에 갈 때에 성 밖에다가 천장에게 고하는 글을 꽂아 놓았는데 그 글에 대일본국 가등 주 계두 평 청정이 대명의 여러 장수에게 고하는 방문이다. 전일에 들으니 순천의 외장 소서행장이 대명의 여러 장수와 세 나라가 화친하자는 약속이 있어 너희 나라가 행장에게 볼모를 보내려고 했다 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거듭 약속을 어기고 군사를 보내어 행장을 포위하였다. 너희들이 이처럼 속임수를 행하였으니 어찌 좀도둑이 아니겠는가? 다만 이 거짓 약속이 대명의 여러 장수에게 있었는가? 행장에게 있었는가? 내가 알지 못하겠으므로 지금 이 방문을 계시한다.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성을 지킬 수 있지만 순천이 이미 위태로우니 내가 굳이 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이 성을 비우고 잠시 순천으로 가는 것이니 너희들도 순천으로 오면 내가 자웅을 가리고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깊이 생각해보건대 사세는 비록 이와 같으나 삼국은 친한 형제의 나라이니 화친이 없을 수 없다. 너희가 만약 화친하고자 한다면 내가 비록 일본으로 돌아간다 해도 통신하는 것을 어찌 방해하겠는가? 또 우리 태합 전하가 지난 8월에 비록 하찮은 질병으로 세상을 떴지만 아들 수레 전하가 있고 또 고갱과 같은 가강공이 있는데 문무견비하여 주 무왕을 보조하던 태공과 조삭을 돌보던 정령과 공손 저구와 흡사하니 이로 인하여 우리 일본의 사직이 편안하다. 그러므로 다시 조선을 공격할 것은 손바닥을 보듯 명백하니 화친하는 것만 못하다. 이만 줄인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8일 기후 세 번째 기사 경상 좌도 병사 성윤문이 치게 하였다. 정타민의 말에 부산의 외적은 선발대가 이미 바다를 건너갔고 남은 외적은 50 내지 60명 뿐이라고 합니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8일 기후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윤두스 등이 오늘 아침에 경리 아문에 나가 배운 뒤 정문을 울리니 경리가 기둥 밖에 나와 서서 답하기를 일로의 조사, 유생, 부로 등이 모두 이 일로 정문하였으므로 애매한 줄로 익히 알아 일찍이 유첩을 만들어 답했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꿇어앉았고 하기를 소방의 위급한 화가 조석에 박두했는데 노약해서 나옴으로 인해 살 길이 생겼다. 또 이 모함을 받은 이로 일은 공소할 데가 없으니 노약께서 급히 변명하는 글을 황제께 아뢰어 달라 하니 경리가 답하기를 그대 나라가 외인과 왕래한 일이 전혀 없는 것을 내가 명백히 알고 있다. 내가 정문을 상세히 보고 유첩을 만들어 배신에게 일러줄 것이다. 변명하여 황제께 아뢰는 일은 의당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 나오고 신윤두수는 남하다가 앞에 나아가 차를 마시고 다시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 나왔습니다. 요 금일 정문할 때 당상관 이상 참석한 자가 5명 뿐이어서 사체가 온당치 않았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8일 기후 다섯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전라도 스륙 관군의 식량에 대해 분호조 참의 이민각과 조도사 김상순이 분담 조처하고 또 총관사 한효순이 다니며 살피고 있습니다. 본도 각국에서 쌀과 콩을 합쳐 수송한 것을 제외하고 중국 군량을 수송한 숫자가 전주는 쌀과 콩을 합쳐 이미 37,760녀석에 이르렀고 나주와 해지는 쌀과 콩을 합쳐 17,100여석입니다.
공격할 시기를 결정한 이후로는 공사를 막론하고 비축한 것은 모두 수압하였으며 들판에 있는 신곡은 방아를 찧어서 쌀을 만들어 마음을 다하여 수송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지금 군사가 며칠을 굶주렸다는 말이 있는데 그간의 곡절을 비록 상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신들이 삼가하던데 외교에서 외적을 포위하던 날 본도의 백성들은 모두 외적을 섬멸할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여겨 비록 80이 된 노파와 10살 된 아이들까지도 모두 기뻐 뛰며 앞을 다퉈 군량을 이고 저다 주어서 군용 앞에 모인 곡식이 한 달 동안 먹을 만하다고 했는데 뜻밖의 후퇴하여 미처 수습할 겨를이 없어 수백 리 사이에 곡식이 마구 흩어졌습니다. 그때 유실된 숫자가 매우 많았으나 그 뒤에도 떨어졌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생각한데 유제독이 군문과 안찰의 독촉으로 인하여 부득이 도로 순천으로 들어갔는데 군량을 관리하는 신하가 비록 극력수송하였지만 놀라 흩어진 백성들을 제때 부역시키지 못하여 군량 수송이 늦어지자 제독이 그것을 트집잡아 왕 안찰에게 고하고 안찰은 이어 군문에게 고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대개 군량을 관리하는 여러 신하들과 접반사, 순찰사 등으로부터도 현재까지 군량이 떨어졌다는 장계가 없습니다. 먼 지방의 일은 여기서 헤아리기 어려운 형편이니 급히 선정관을 보내어 좌이정, 이덕형 이하 모든 관원에게 유고하여 취객케 한 다음에야 그 실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금일의 사세는 비록 제거하려 한다고 하지만 중로는 말할 것도 없고 동서 이로도 후퇴를 면치 못하여 사기는 이미 떨어지고 군인은 점점 손상되며 시를 지연시켜 성공할 기약이 없습니다. 게다가 날씨까지 추워져 백길도 끊기게 되었으니 중국의 군량이 비록 의주에 산처럼 쌓여있다 하더라도 진영으로 옮기기는 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부지런히 수합하여 당장만 무사기를 바라지만 몇 달 후에는 다시 손쓸 곳이 없게 될 것이니 대사가 걸러질 것은 지혜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알 것입니다. 매우 근심되어 아랠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히 아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9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외적이 중국군과 전투에서 승리한 뒤 까닭없이 일시에 물러갔으니 사세로 헤아려 보건대 그럴 리가 없다. 실제로 중국군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는 반드시 천장이 감언이설로 화친하자고 깨어 물러가게 한 것인데 우리나라가 그간의 사정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반드시 꼬리가 드러날 것이다. 외적의 모략과 병력은 우리의 10배나 되며 우리나라 사람처럼 어리석고 모략이 옹졸하지 않다. 하루아침에 견고한 성과 험한 소굴을 모두 버리고 스스로 물러가면서 성체도 그대로 놓아두고 식량도 남겨두고 갔으니 그들이 깔보는 정상을 쉽게 알 수 있다. 병법에 장차 취하려면 반드시 잠시 준다고 하였다. 옛날 간리, 불이 잠시 물러가자 송나라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여 서로 경축하고 상황을 맞이하고 근왕 병을 헛도보내다 끝내 변경의 함락을 가져왔으니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을 만하다. 그러나 오늘의 일은 근심할 일이고 축하할 일은 아니니 나의 말을 잊지 말라. 그러나 해상에서의 승리는 외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에 충분하였으니 이는 조금 위안도 되고 분도 풀린다. 하고 이어 전교하기라. 전일 유제독이 질관을 보낸 일을 군문에게 일찍이 고하게 하였는데 군문이 알고 있는가? 정원이 만약 상세히 알지 못하면 상세히 살펴 아래라 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9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정원이 회개하기를. 전일 비변사의 초기를 보았는데 이 일을 군문이 이미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노직에게 물어서 알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제독과 모 유격의
이와 같은 일을 내가 대면해서 고할 수 없으니 군문이나 과도 또는 어사의 접반사 등에게 편의에 따라 말을 잘 꾸며 고하게 하라. 이 일은 꼬리가 드러나고 말 것이다 하였다. 회개하기를. 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정원에서도 온당치 못하다고 여겨 아뢰려고 하다가 미처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상의 하교대로 접반사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아랜 대로 하라. 지금 내가 내린 비만기는 양사에게도 보이지 말라 하였다. 선조 실록 106건 선조 31년 11월 9일 경수로 네 번째 계사 오시의 상이 형 군문 이름은 형계이다. 관사에 거둥하였다. 선조 실록 106건 선조 31년 11월 29일 경술 다섯 번째 계사 상이 이어 만경리 이름은 만세득이다. 관사에 거둥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소방이 천조의 언덕을 입어 국가를 다시 회복하고 백성들은 재생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으니 여러 대인의 덕은 죽은 뒤에라도 다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방이 지극히 원통한 일이 있습니다. 원수인 외적이 바다를 건너갔지만 악명이 몸에 있어 천지간에 설 수가 없습니다. 대인이 이미 위태로운 상황을 구제해 주셨으니 소방이 무함당한 일도 깨끗이 씻어주어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날마다 바랍니다. 하니 경리가 말하기를 제가 제 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왕의 충순을 어느 누가 모르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자 상이 말하기를 이처럼 분부하시니 감격스럽게 그지없습니다. 하였다. 경리가 말하기를 국왕께서 무함당한 일을 자문에 낱낱이 열거하며 제가 그것을 의거하여 상본하려고 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감격스럽게 그지없습니다. 하였다. 선조 실록 106건 선조 31년 11월 29일 경술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금 경상 조하병사 성윤문의 장계를 보니 부산의 외적도 이미 철수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면이 말끔해지고 황제의 위엄이 진동하여 사직이 안정된 세민이 종묘에 고하고 진화하는 등의 일을 의사로 하여금 차례로 거행케 하고 금문과 경리의 아문에 백관, 유생, 시민이 모두 지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사은사도 차출하여 모든 일을 미리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실록 106건 선조 31년 11월 30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 실록 106건 선조 31년 11월 30일 신해 두 번째 기사 만경리가 이름은 만세득이다. 시오서에 와서 회례하였다. 선조 실록 106건 선조 31년 11월 30일 신해 세 번째 기사 형근문이 이름은 형계이다. 회사하였다. 선조 실록 106건 선조 31년 11월 30일 신해 네 번째 기사 이비가 아뢰기를 사안서는 마땅히 대신으로 보내야 하는데 현재 시임 대신과 원인 대신 5명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빠짐없이 기록하여 아뢰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대신은 시임 대신을 보내야 하니 이 덕형을 불러와 보내라 하였다. 선조 실록 106건 선조 31년 11월 30일 신해 다섯 번째 기사 양사가 이유성룡을 삭탈 관작시키는 일을 이따라 아린이 답하였다. 심유경이 있을 당시 조신 모두가 그를 좋아하여 그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 제대로 후대하지 못할까 염려하였다. 이는 내가 목격하여 그 정상을 잘 알고 있으니 다만 부원에게만 죄를 돌려 성토하는 구실을 삼을 수는 없다. 다만 대신이여 그 의논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또 사슬에 즉각 배척하지 못했으니 이는 참으로 죄가 있다. 그렇다면 그가 정성으로 있을 때 논제했어야 옳은데 지금 정성을 파면한 뒤에 논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듯하다. 이미 파직시켰으니 굳이 고집할 것이 없다. 선조 실록 106건 선조 31년 11월 30일 신해 여섯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순신에게 증직하고 치부하고 관에서 장사를 도우라. 또 그 아들이 몇 명인가 상이 끝난 뒤에 모두 벼슬을 제수하는 것이 옳다. 해상에도 사우를 세우야 하니 이 한 조항은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그 밖에 전사 한 장수들에게도 모두 율전을 거행하고 혹 증직할 만한 자에게는 증직하되 차례로 거행하라.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30일 신해 7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라. 형 군문이 이순신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여 사람을 보내 제사를 지냈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사를 지내게 하려고 하니 그 뜻이 매우 훌륭합니다. 이순신의 직품은 정일품이었으니 자연 법전에 따라 제사를 지내야겠지만 형 군문이 이처럼 말하니 먼저 별도로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아니면 율례에 따라 제사를 지내지 않을 율례에 따라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또 등 총병이 한 곳에서 같이 죽었으니 또한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체를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아직까지 확실히 알지 못하니 우선 상구가 서울로 올라온 뒤에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아래에서 마음대로 결정하기 곤란하기에 아울러 제가를 여쭙니다 하니 예조가 알아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30일 신해 8번째 기사 경리 도감이 아래기라. 만도야의 알려진 명성은 본래 용맹스럽고 도량이 크다는 예찬이 있었으며 양경리까지도 그의 재기가 뛰어나고 공명을 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었는데 강을 건너온 이후로 계책을 세워 시행한 일은 전혀 없고 오로지 자상하고 태연한 것으로 위조하니 전일의 소문과는 크게 다릅니다. 진실로 평범한 소견으로 대인의 도량을 헤아릴 수 없지만 대략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항시 스스로 말하기를 양냐는 일개 서생으로 하필이면 몸소 진영에 나아가는가 많은 비방을 받는 것이 이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외적의 흉악하고 간사한 모략은 비록 가릴 수 없으나 소굴이 거의 비었고 바다가 잠시 맑아졌으니 경리로서 뒷일을 잘 처리하고 원대한 계획을 도모하는 것은 서울에 있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동쪽으로 제일 늦게 와서 기록할 만한 공적이 없으니 한번 남쪽으로 내려가 방문하여 훗날 공로를 말할 수 있는 자료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니 이 또한 인정상 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담도사를 부산에 보내어 외적의 형세를 정담케 하고 보고를 기다려 즉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어제 신으로 하여금 세루의 노종을 살펴보라고 하고 다시 별다른 분부는 없었습니다. 우선 사세로 말한다면 부산의 외적이 이미 바다를 건넜으니 다시 할 일이 없습니다. 경리가 가지 않을 듯 하나 만약 뜻밖에 출발하면 기내로부터 남쪽 변방에 이르기까지 무성한 잡초만 눈에 가득하고 인가가 없어 허다한 인부와 말 및 일로에서 지공하는 등의 일이 형편없을 것이니 지난해 양경리가 남쪽으로 내려갈 때와는 크게 다를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차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의 감사에게 속기 하유하여 미리 주성케 하면 임시하여 군색할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유성룡을 논열한 지 10일이 지났는데도 성상께서는 들은 채 하지 않으시니 신들은 의욕스럽기만 합니다. 성룡은 자신이 수상으로 몰래 기미의 말을 주장하고 강화의 의논을 주창하려 했으나 성명께서 견책하시고 사론의 배척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성혼과 함께 모의하였습니다. 황신이 떠나는 것을 숨겨 대간으로 하여금 모르게 한 것을 보면 성룡이 주장한 정상이 명약관하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석희 삭탈 관작을 면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유시하였으니 연호하지 않는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황신을 차성할 때에 수의하고서 한 일인데 몰래 보냈다고 하니 가소로운 말이다. 그리고 대간은 아래는 것을 책임지고 있으니 일찍 와서 농계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매번 밤이 깊어서야 와서 아래는가? 대간이 먼저 상의하고 난 뒤에 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일 M자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를 본조가 부산의 적은 이미 물러간 듯 하니 우리나라의 확실한 보고도 계속 도착할 것이라고 아뢰었는데 성상께서는 심려가 깊으시어 혹시 틀 것만큼이라도 거짓된 일이 있을까 염려하시니 참으로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의 적이 이미 물러갔고 해상에서도 크게 승첩을 거두어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올려 고유까지 했으니 본조에서 진화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듯합니다.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예조가 또 아뢰기를 대신에게 의논하니 이 산의 윤두수는 세로의 적이 물러갔고 해상에서도 크게 승첩을 거두었으니 이는 충분히 진화할 만한 일로서 진화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는 듯하다고 하였고 정탁은 상교가 매우 지당하니 상교대로 시행해야 한다 하였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밖에서 잠작하여 시행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일 M자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순신이 지난날 한산도에서 승첩을 거두어 큰 공을 세웠고 주사가 패몰된 뒤에는 잔파된 나머지를 수습하여 기계와 군량을 전날과 다름없이 준비했습니다. 이번 노량 해상에서 밤새워 혈전하여 적의 괴수를 불에 태워 죽이고 전함 200여 척을 포획하기까지 하여 의기를 동남지역에 크게 떨치자 적초는 혼비백산하여 밤에 도망쳤으니 국가를 회복시킨 공에 있어 이 사람이 제일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탄환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숨을 거두면서도 조용히 처치하였으니 옛날 명정의 풍도를 지녔다고 이를만 하였습니다. 이제 성교를 받들어 관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자식들도 모두 관직에 제수하였으니 중의를 격려함이 이에 이르러 더할 나위 없이 되었습니다. 해변에 사당을 세우는 일은 주하수영 본진에 설립하여 봄, 가을로 제사를 올리게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리고 전사한 장사들에게 율전을 내리는 일도 해조로 하여금 속히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일 M자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이후 제독이 하는 짓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아무리 제독의 말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따라한다면 이는 중국을 기망하는 것이 된다. 대의에 미안할 뿐더러 그처럼 한다면 그를 도와 포박한 짓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만약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기망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아예 들어주지 말 것을 도원수에게 하사하라. 선조실록 7권 선조 31년 12월 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2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상이 중군 대정춘의 관사에 행행하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2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지평 구의강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정원에 내린 전교를 보고 항공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황신을 보낼 때 수의하의 한 일이라고 하지만 당시 그 의논을 주관한 자는 유성룡이었습니다. 대간이 논집할 때 두려워하여 그 일을 숨기고 있었으며 황신이 떠날 때에도 밤중에 몰래 보냈습니다. 대간이 그때서야 비로소 듣고서 농계하였으니 그의 간사한 모략과 비밀스러운 계획은 감추려 하였지만 더욱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나라 사람들이 모두 통분해하는 바입니다. 신이 기사의 말을 만듦에 있어 분명하게 하지 못하여 성상께서 정교까지 내리셨으니 신의 죄가 큽니다. 신은 본시 용렬한 성품으로 외람되이 본직에 있다 보니 아래는 이를 민첩하게 하지 못하여 매번 밤에 분개함으로써 간용을 토지하는 일을 지연시켰습니다. 제대로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니 그대로 자리에 버젓이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의 직을 파척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2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동총병이 양원을 잘못 천거한 일로 쌀 1천석을 우리나라에 바치기 위해 그에 상당한 값으로 은 500냥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총병은 본시 청렴한 사람인데 이처럼 많은 예물을 보내오니 후조와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선교하기를 그가 바치는 쌀을 사양하더라도 별도로 해야 옳지 이번의 예물과 함께 사양해서는 옳지 못하다. 그리고 그 곡절을 자세히 알아본 다음 직접 만났을 때 얘기를 나눠본다면 어찌 그 일에 대해 대처할 방도가 없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2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진제도 이름은 진인이다. 개첩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주 소서행장이 주사가 노량 앞바다에 진격할 때에 틈타 종적을 감추고 도망치기를 깃발을 돌려 추격하였으나 이미 대양으로 멀리 떠나 잡지 못했으니 매우 한스럽습니다. 병사를 정돈하고 남해로 진격하여 21일 사경에 적의 소굴에 이르니 적의 배는 텅 비어있고 성 위에만 불빛이 있었는데 잠시 후에 곧 꺼졌습니다. 새벽녘에 적의 소굴에 올라가 보니 적들이 밤사이에 뒷산으로 도망쳤는데 말똥이 아직 다 싼 것으로 보아 조금 전에 떠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쌀, 기장, 콩, 조 등의 곡식을 물가에 운반해놓고 싣고 가지 못한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대략 몇 만석쯤 되었고 크고 작은 총포 및 화약 등의 무기와 일용품까지도 없는 것이 없었으며 소와 말 등 가축들도 많았습니다. 우선 잠시 안정을 되찾은 뒤에 군사를 풀어 산속에 들여보내 한 명의 적도 남김없이 잡아 전공을 크게 빛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자리가 비어있으니 속기 다른 관원을 임명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풀어주소서.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2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7년간 지나고 있던 적들이 하루아침에 도망쳤습니다. 적들을 추격하여 섬멸시키지는 못했지만 적의 소굴이 되었던 영남과 호남 연해 일대가 다시 우리의 소유가 되었으니 국가 민생의 기쁨이 이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겠습니까? 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면 흥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이치입니다. 이 때문에 옛사람은 적을 평정시켰다 하여 다행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적을 평정하지 못했다 하여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약 적들이 물러갔다고 다행스럽게 여겨 잠시 두려워하는 마음이 해이해진다면 오늘의 재앙이 지난날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오늘날 크게 우려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형세는 마치 여러 해 병을 앓는 사람과 같아 병세는 사라졌지만 정혈이 고갈되고 원계가 쇠진한 상태입니다. 만약 무리하게 몸을 움직인다면 죽음만 재촉할 뿐이니 반드시 안정을 취하면서 억지로라도 죽을 떠먹으며 기력을 되찾아야 소생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수년 동안 국가의 온갖 거조를 한결같이 초창기처럼 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지치게 하는 모든 일을 일체 하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민력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린 다음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어에 관한 일만은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핑계할 힘을 기울이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을 방어하자면 무엇보다도 주사가 가장 시급합니다.
원균이 패하기 전부터 주사가 강성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였는데 주사가 패물당한 뒤에 이순신이 남은 것을 수습하여 기계와 선척 그리고 전함을 대충 구비하였다고는 하지만 역시 원균이 있을 때보다 못합니다. 여로도의 연해 지방인 장산, 안면, 변산 등지와 그 밖의 해안 기슭이나 도서 사이에 소나무가 울창하게 자라 배를 만들 만한 제목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나 차관들은 이곳저곳 보내 날짜를 정해놓고 배를 만들라고 독촉한다면 가까스로 살아남은 백성들이 서로 원망을 하게 되어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각도의 방백으로 하여금 각 읍의 빈약하고 부유한 상황을 조사하여 빈약한 읍은 여러 읍을 아울러 한 척의 배를 만들게 하고 부유한 읍은 단독으로 한 척을 혹은 여러 척을 만들게 하되 수령들 많이 감독하게 하여 그들의 근면하고 태만한 점에 대해서는 방백이 상벌을 내리게 하소서. 또한 여러 도의 선척을 거두어 모아 전쟁에 쓸만한 것은 주사에 배속시키고 바다에 있는 육군을 모두 수군에 이속시킨다면 수군의 성세가 매우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금도에 있는 주사를 요해주로 진영을 옮기게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먼 데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니 도 원수와 통제사에게 하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형세를 살펴서 조치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남 바닷가에 있는 여러 진의 설치에 대해서 애당초 그곳 형세를 헤아리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적이 출몰하는 지금에 와서 해안선의 곡직과 수로의 완급에 대해 다시 조사하여 설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원수 통제사, 감사, 병사로 하여금 여러 포의 순심을 하여 어느 지는 이전 그대로 둘만하고 어느 포는 폐지해야 하며 어느 포는 증수를 해야 할 것 등을 갖추어 기록해서 치게하게 하소서. 그리고 수일간 일정의 연해 지방은 무신을 차견해야 하는데 해조에서는 그들의 얼굴도 보지 않고 범연이 소문만으로 차출하기 때문에 항상 적임자를 얻기 어렵다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원수 병사 수사로 하여금 전투를 해본 사람들 중에 어느 사람은 전투를 잘하고 어느 사람은 수비를 잘하며 어느 사람은 작전 계획을 잘 세우고 어느 사람은 농민간의 소질이 지녔으며 누구는 첨사 만호에 적합하고 누구는 수령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아울러 다 기록하여 치게하게 해서 전조가 주의할 때 자료로 삼게 하고 제수한 뒤에 현장 공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백으로 하여금 사실대로 치게하게 하여 호상을 내리고 발탁하여 권명케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밖의 세도 각 읍에 대해서도 문관, 무관, 음관에 구애받지 말고 모두 자상하고 온화한 사람을 가리어 차임하여 한편으로는 농사를 권장하고 한편으로는 무예를 연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참패한 것을 소복시키고 유사시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지난날처럼 범연이 빈자리만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충청도 병영이 외진 내포에 위치하여 양남의 종로와 까마득히 멀다고 하지만 이미 설치한 병영을 경솔하게 폐지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청주 같은 곳은 세로의 요충지로서 은진, 금산, 주령, 중령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병사를 삶을 만한 사람을 얻어 목사를 겸하게 하고 이 시발이 훈련시킨 포수, 살수를 소속시켜 그로 하여금 항시 훈련시키게 하소서. 그리고 남은 분은 바로 팔량현의 길목이 있으므로 두치 방면에서 오는 적을 막을 수 있으니 그곳에도 하나의 병영을 설치하여 청주와 같이 병사가 부사를 겸임하게 한다면 방의 좋은 계책이 될 듯 싶습니다. 또한 지난해 이모각의 반란 때 연좌시켜야 할 자가 수백 명이었는데 당초의 변방에다 중군하자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지금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을 일일이 조사하여 동네, 거제, 등지의 공허한 곳에 나누어 보낸다면 역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들의 우미한 소견은 이와 같은데 관계되는 바가 중대하므로 반드시 시임 대신이 오기를 기다려 서로 의논하여 결정한 뒤에야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들고 나약하여 쓸모없는 중국군은 조속히 철사하여 돌려보내야 합니다. 지금 형제기 모두 물러갔는데 한결같이 그대로 머무르게 하여 부질없이 양공만 축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중국 장수로서 거짓 공만 세우고 적을 만나 승리하지 못한 자들도 본국으로 돌려보내 낭비를 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장수들 중에 용약과 공로가 뚜렷한 몇 사람만을 머무르게 하여 정예병으로 수만 명을 거느리고 국경의 주둔에 수비하면서 우리나라의 병력이 자강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군문 격려의 지휘 여하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수군, 육군, 마병, 보병 등을 얼마쯤 남겨두고 장관은 어느 관원을 머무르게 해야 하는지의 이 일은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니 적반사로 하여금 시급히 잘 주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라. 아랜대로 하라. 경들이 나라를 위하여 계획을 하는데 계책이 심원하니 매우 감사하다. 이는 앞나라의 사태에 미리 대비하여 지난날을 각성하고 훗날을 경계하는 것이 그야말로 걱정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이 국사를 일삼지 않고 한다는 짓이 논의에 불과할 뿐인데 거기에 사정까지 개입되어 줘야 하는 일도 있다. 만약 조정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논쟁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었다면 곧바로 외국을 쳐들어가 풍신수길의 머리를 벌써 북궐에 매달았을 것이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적이 물러간 뒤에 사람들이 서로 다행으로만 여길 뿐 앞장서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 누가 대중의 비방도 회피하지 않고 국사를 담당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을 이끌어 편안한 잠자리에 들게 해주고 쇠약해진 국력을 전환시켜 반석처럼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람을 얻기는 쉽지 않을 듯하며 끝내 그런 시료를 보지 못할까 염려되니 나의 말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하였다.